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봤을 거다. 그래, 평생 일했으니 은퇴하고 나서는 좀 편하게 살자. 아침에 알람 소리 없이 일어나고 하고 싶었던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말 그대로 인생 이막이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이 잘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을 때 보통은 축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와, 잘 됐다. 부럽다. 너 준비 많이 했구나.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은퇴 후 인생 이막 자랑했을 뿐인데 58세 은퇴 공무원 이 한마디에 친구들이 사라졌다. 이 제목이 낯설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은퇴는 개인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와 감정, 비교와 박탈감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지뢰를 받는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은퇴는 축하받아야 할 일인데 왜 불편해질까? 직장에서 은퇴한다는 건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다. 누군가에게 은퇴는 자유의 시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체성의 상실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시작이다. 특히 같은 시기, 비슷한 나이에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은퇴 후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성적표처럼 보이기 쉽다. 누가 더 준비를 잘했는지, 누가 더 여유로운지, 누가 더 인정받는 삶을 사는지 말이다. 그래서 아무 악의 없이 한 말도 듣는 사람에겐 이렇게 들릴 수 있다. 나는 잘 됐는데 너는 아직 힘들지? 나는 준비했는데 너는 못했구나. 은퇴 후 삶을 자랑한 한마디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결국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다. 사례 연금만으로도 충분하더라라는 말의 무게.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명예퇴직한 공무원 어씨 이야기다. 어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연금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따로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더라. 어씨 입장에선 그냥 사실을 말한 거다. 불안해하는 친구들을 안심시키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친구 중에는 자영업을 정리하지 못해 고민 중인 사람도 있었고 퇴직 후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날 이후 모임 단톡방이 조용해졌고 술자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어씨는 뒤늦게 알았다. 자신의 안정감이 누군가에게는 좌절감을 건드렸다는 걸.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다. 준비된 은퇴일수록 오히려 말은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사례 요즘 너무 바빠라는 은퇴자의 역설. 두 번째는 60세에 퇴직한 회사원 B씨다. B씨는 은퇴 후에 문화센터 강좌, 봉사활동, 골프 모임까지 아주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친구들이 안부를 물으면 늘 이렇게 말했다. 나 요즘 은퇴하고 더 바빠. 하루가 모자라. 그 말이 반복되자 친구들은 점점 연락을 줄였다. 한 친구가 나중에 털어놨다. 우리는 하루하루 뭐라도 벌려고 버티고 있는데 내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말 꺼내기가 힘들더라. 은퇴 후 활발한 삶은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 채 던진 말은 의도와 다르게 벽을 만든다. 은퇴 후 삶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사례 은퇴 준비는 결국 태도의 문제.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다. 55세에 조기 퇴직한 C씨는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돈은 빠듯해도 불안하지는 않아. 미리 줄일 건 줄였고 할 수 있는 건 받아들였거든. 그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자랑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하곤 했다. 각자 형편에 맞게 준비하는 거지 뭐.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야. 신기하게도 C씨 주변에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오히려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들도 많았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말의 온도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은퇴 준비, 돈보다 중요한 세 가지.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숫자부터 떠올린다. 연금, 자산, 수익.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첫째, 관계 준비다. 직함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을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과 어떤 거리로 지낼지 생각해봐야 한다. 둘째, 말의 준비다. 은퇴 후 삶을 설명하는 방식 하나가 관계를 지키기도 잃기도 한다. 셋째, 비교하지 않는 연습이다. 은퇴 후 삶은 정답이 없다. 빠른 은퇴도, 늦은 은퇴도, 일하는 은퇴도, 쉬는 은퇴도 모두 각자의 선택이다. 인생 2막은 자랑이 아니라 조율의 시간이다. 은퇴 후 인생 2막은 분명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그 삶을 어떻게 말하고 누구와 나누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잘 살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잘 사는 이야기를 너무 솔직하게, 너무 쉽게 꺼내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조금은 낮은 톤으로, 조금은 열린 태도로 이야기해도 충분하다. 인생 2막은 박수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속도를 인정하며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니까. 은퇴 이후 인간관계가 예민해지는 이유, 뇌는 이미 비교 모드에 들어간다.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에 최적화돼 있다. 하버드대 사회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절대적 상태보다 비슷한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나이, 소득, 사회적 지위가 비슷할수록 비교 반응은 더 강해진다. 은퇴 시점의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조건을 갖춘다. 나이가 비슷하고, 사회생활의 종료라는 동일한 이벤트를 겪고, 경제적 불안이 동시에 커진 상태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의 나는 괜찮아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뇌에서 이렇게 번역된다. 우리는 같은 출발선이었는데 결과가 갈렸다. 이때 활성화되는 게 편도체 에미그달러다. 편도체는 위협과 불안을 감지하는 뇌 영역인데 타인의 성공이나 안정이 자신의 생존 불안과 연결될 때 강하게 반응한다. 즉, 친구의 자랑이 정보가 아니라 위협 신호로 처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예전엔 웃고 넘기던 말도 훨씬 날카롭게 꽂힌다. 자랑에서 관계가 끊긴 게 아니다. 타이밍이 문제였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은퇴 후 삶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직 심리적 적응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은퇴 심리학에서는 은퇴 후 적응을 대략 4단계로 본다. 해방감 단계, 쉬고 싶고 들뜬 상태. 혼란 단계, 역할 상실, 불안, 공허감. 재구성 단계, 새로운 일상 설계. 안정 단계, 자신만의 은퇴 정체성 형성. 문제는 친구들 사이에 이 단계가 절대 동시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미 34단계에 들어섰는데 상대는 아직 2단계라면. 요즘 너무 좋아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압박이 된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심리의 속도 차이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 실제 장기 추적 연구들을 보면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삶이 화려해서도 아니다. 일 결과보다 과정을 말한다. 연금이 많다보다. 처음엔 불안했는데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좀 나아지더라. 이런 말은 비교를 줄이고 공감 회로 밀어 뉴런을 활성화한다. 이 조언을 줄이고 질문을 늘린다. 뇌과학적으로 조언은 상대의 전두엽 방어 반응을 키운다. 반면 질문은 신뢰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높인다. 너도 이렇게 해봐 대신. 요즘은 어떤 게 제일 고민이야? 관계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나보다 우리를 자주 쓴다. 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나는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거리감을 느낀다. 우리 나이 되면 다 이런 고민 있지 같은 표현은 집단 소속감을 회복시킨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진짜 변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행복을 자산 규모로 설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미국 미시간대의 은퇴자 장기 연구 결과는 다르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1위가 경제력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감이었다. 정기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있는지, 비교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게 돈보다 강력한 변수였다. 그래서 은퇴 후 친구들이 사라졌다는 말은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 흔들리는 신호다. 결국 은퇴 준비는 말하는 방식까지 포함한다. 은퇴 준비를 재무 계획으로만 생각하면 절반짜리다. 진짜 은퇴 준비에는 이런 질문이 포함돼야 한다. 나는 내 삶을 어떤 톤으로 말할 것인가? 상대의 상황이 다를 때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가? 자랑이 아닌 연결을 만드는 언어를 쓰고 있는가? 은퇴 후 인생 2막은 경쟁이 끝난 시기다. 그런데 말하는 방식이 경쟁의 언어라면 관계는 버티지 못한다. 잘 살아서 친구가 사라진 게 아니다.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너무 이른 시점에 너무 정직하게 꺼냈기 때문이다. 인생 2막의 성숙함은 숨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은퇴 후 삶을 자랑하지 않아도 된다.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말의 속도를 늦춘 사람들이 결국 가장 오래, 가장 편안하게 인생 2막을 살아간다.